여러분들께서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일단 오늘 달러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자, 달러가 하락세를 보이는데 미국 증시와 금은 마찬가지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미국의 경기지표가 꽤 좋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경기부양책 이야기가 없으니까 힘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금도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미친듯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17,689불. 비트코인 매수한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리는 듯 합니다. 알트코인들도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 전통 금융시장과 완전히 디커플링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너무 오르기만 해가지고 약간 좀 불안한 마음도 있는데, 그래도 비트코인 독자적인 행보를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자 비트코인 매수에 들어간 새가 있다, 미친듯이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새가 목격이 돼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매수를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차분하게 투자에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농담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또 오늘 나온 소식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대한민국의 블록체인 행사에서 한국 내의 암호화폐 관련 규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은행 실명 계좌 발급 가이드 마련에 관련된 발언이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타이틀이 되게 길죠. 아무튼 이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특근법 시행령은 국회 등과 의논을 거쳐서 정해진 것이다. 은행 실명 확인 계좌 발급 기준도 마찬가지인데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은 없다. 굉장히 무책임하죠. 타이틀은 긴데 하는 일은 별로 없어 보이는 그런 직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 내에서 실명 계좌 발급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은행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은행 입장에서도 기준이 없으니까 이거 잘못하다가는 꼬투리 잡힐 수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되겠죠. 그리고 중소형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런 기준을 맞추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큰 거래소 몇 개 빼고 대한민국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전부 다 전멸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것이죠. 자금 세탁 방지법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몇억 원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준비를 하는데. 그리고 한국 정부 같은 경우는 아직도 가상자산, 이 암호화폐를 어떤 분야로 규제할지 정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투자자 보호는 당연히 없죠. 준비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는 절대로 정부라든지 어떤 기관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 안전을 책임지시고 투자 또한 이끌어 나가셔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예상을 하는 대로 시나리오가 흘러가게 된다면 불장은 2021년, 2022년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실명계좌 발급이 안 되면은 암호화폐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할 수 없는 시민들 숫자가 늘어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시민들 역시 각자 도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지금 부동산 한 방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영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쩌면은 부동산보다 기회는 예상하지 못했었던 암호화폐 시장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전세계 최대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최근에 SEC에 IPO 사업 설명서를 제출한 가운데 이런 설명을 곁들였다고 하는데요. 미래의 성공은 토큰화, 암호화폐 등 새로운 기술 적용 능력에 따라 결정이 된다. 이 부분을 두고 미디어는 조만간에 에어비앤비가 암호화폐 결제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차피 제3자를 통해 가지고 결제는 현금으로 받게 될 텐데 이런 서비스 안 하는 사람이 바보죠. 조만간에 정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자, 그 다음에는 최근 이더리움 일일 뎁 사용자 수를 봤을 때 무려 100만 명이 넘어갔는데요. 그 중에 94%가 디파이라고 합니다. 디파이는 거품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겠는데요. 디파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굉장히 유명한 암호화폐 유튜브 채널 중에 알트코인 데일리라고 있습니다. 이 쌍둥이 형제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런 채널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유튜버들이 나와가지고 다음 알트 시즌이 오게 된다면 20배, 50배 가는 알트 코인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런 가능성을 가진 코인들은 바로 디파이 코인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로 디파이 사용자 숫자가 계속해서 포물선 상승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보셔도 이 사용자들이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다음과 같은 알트코인들, 디파이 알트코인들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유니부터 시작해서 컴파운드, 카이버 네트워크, 아베, 연파이낸스, 메이커다오, 커브, 이 플랫폼들 같은 경우는 사용자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신세틱스 또한 앞으로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알트코인으로 그들은 꼽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 역시 개개인의 주장일 뿐이니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겠지만은 참고하실 수는 있겠죠. 실제로 아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의 이름은 랜드였었죠. 랜드가 이제 아베로 통합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상승률이 한 3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2배에서 3배 정도. 자, 아무튼 이런 주장도 있다라고 하니까 디파이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 출시 날짜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더리움 입금되는 숫자 또한 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더리움 2.0 출시를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이더리움 입금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10만 개가 입금이 됐다고 하네요. 10만 개 가까운 이더리움들이 입금이 됐다고 하는데 필요한 숫자는 50 몇만 개죠. 그래서 아직 멀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이 숫자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경우 이더리움 2.0이 연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점들 또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최근 사토시 차트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만간에 자연스럽게 $500를 넘어가지 않겠느냐라고 여러 분석가들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비트코인이 크게 오르면은 이더리움이 뒤따라가기 마련이죠. 조만간에 $500 뚫을 수 있는 이더리움의 모습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체인링크 역시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 체인링크가 최근에 알트코인 시장에서 그 시총을 무서운 속도로 올려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총이 높아진 만큼 가격도 뒤따르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걸고 있다고 하네요. 자, 다시 한번 날아가는 체인링크를 목격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이야기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유명한 미드 중에 왕자의 게이가 아니라 왕자의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그 드라마에서 작중에 아리아 스타크 역을 맡았었던 배우가 있습니다. 메이지 윌리엄스라는 배우인데요. 최근에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내가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해야 하는가 라는 트윗을 남겼는데 사람들이 보유해야 된다 60% 정도 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 설문에 참여한 숫자는 49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유명인이 비트코인 투자자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이 트윗에 난데없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나타나가지고 위처에게 비트코인을 토스하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드라마 중에 노래가 하나 나오는 것을 인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속적으로 유명인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비트코인에 대한 마케팅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설문을 했었던 메이지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추가로 이런 트윗도 올렸습니다. 설문에 참여해줘서 고맙다. 비트코인 사실 이전에 좀 사둔 게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열렬한 비트코인 지지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높게 치솟으면서 그 전에 회사의 재물을 비트코인에 할당한 회사들의 수익률이 다시 한번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마이크로스트레지 같은 경우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에 투자한 지 3달 만에 53%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4억 2천만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6억 5천만 달러를 만들었는데요. 타이밍도 기가 막혔죠. 불장 딱 시작하기 전에 들어가가지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는 마이크로스트레지. 자, 스퀘어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에 5천만 달러를 할당했는데 지금 8천만 달러까지 크게 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본 다른 기업들도 비트코인에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미심쩍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레이 달리오, 그는 비트코인은 그다지 좋은 교환 매개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과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어서 자산 저장고로서 가치수단으로서 좋지 않다. 비트코인 보유가 물건 구매력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이 정부 통화와 경쟁하게 되면은 결국 정부가 이를 금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금이 짱이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을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워렌 버핏보다는 훨씬 더 양반이죠. 워렌 버핏은 무슨 쥐약이네 하면서
막 사람을 깔봤는데 레이 달리오는 그래도 좀 점잖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부가 비트코인을 금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수많은 기업들의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몰리고 있고 기관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주 정부 같은 경우는 연금을 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기도 했었죠. 비트코인 금지를 시킬 거였으면 진작에 금지를 시켰을 것인데 금지를 시키는 대신에 비트코인의 폭등을 막기 위해서 CME 선물시장을 출시했다라고 전 CFTC 위원장이 이야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CME 선물시장을 통해서 이 비트코인 가격을 누르려고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비트코인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거든요.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 또 하루 만에 3153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거의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고 있는 그레이스케일.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온체인 분석가 윌리 우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같은 경우 한 달 전쯤에 가격이 11,400달러 정도가 되었었는데 이때부터 채굴자들은 시간당 11개의 비트코인을 평균적으로 시간당 11개의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팔아오고 있었다. 자, 그런데 거래소에서 지금 시간당 214개의 비트코인이 평균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을 감안을 해봤을 때 구매 수요가 판매보다 훨씬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이번 주에 거래소 평균 판매량은 시간당 328 비트코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불장과 비교했을 때는 비트코인에 참여하는 사람들 숫자나 규모부터가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여러 분석가들이나 전문가들이 나와서 최근에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저번 불장 같은 경우는 세력들과 함께 폭등을 시켜가지고 올라갔었던 불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 상승장 같은 경우는 저번같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연스러운 수요에 의한 상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면 비트코인은 크게 하락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비트코인 시총 같은 경우는 어느새 2017년도 최고점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조만간에 가격도 최고점을 돌파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당시 이 3년 전의 달러 가치와 오늘날의 달러 가치가 또 다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더욱더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비트코인 스톡2 플로우 모델을 만든 플랜 B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불과 한 달 전쯤만 해도 금 7온스로 비트코인 하나를 살 수 있었는데 한 달 후에는 이제 비트코인 하나를 사기 위해서는 금 9온스가 필요하다. 그만큼 빠르게 비트코인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금은 한참 뒤처지고 있습니다. 피터 시프가 울겠네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분석도 한번 찾아봤는데 그렇게 많은 분석은 나와 있지 않았고 지금 비트코인 강세를 봤을 때 18,000달러 이상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비트코인이 저항선이고 뭐고 다 때려 부시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어떤 분석가는 올해 말까지 2만 불 가지 않겠느냐. 지금 이 페이스라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석가들은 동시에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새로운 고점을 기록할 때마다 조금씩 수익 실현을 해라. 자, 물론 당연히 투자에 대한 조언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신중하게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비트코인이 언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는 극단적 탐욕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더 올랐는데 탐욕 지수는 좀 더 떨어진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에 갱신되게 되고 나면 더욱더 올라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도 모아본 소식들을 열심히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수고했다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시청 및 재생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시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